안녕하세요. 해남자 최강일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 같은 청년들이 저 같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라 생각하고 만드는데, 제가 해창주조장에 근무한 지가 이제 1년차가 다 돼 가거든요. 해창주조장에 근무한 지가 1년차가 다 돼 가고, 이제 1년이 다 돼 가는 사이에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 전에 워낙 재테크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놔서 금융 자산으로 이제 5천만 원 가까이 돈도 많이 5천만 원 가까이 되는 금융 자산이라는 자산 증식도 했고, 앞으로도 계속 자산 증식을 해 갈 거고, 그리고 일도 많이 배웠고, 여태까지는 커피만 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주조사라는 술을 만드는 기술도 많이 익혔고, 일도 많이 배우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해창주조장 1년차가 되면서 제가 가장 많이 성장한 부분이 있어요. 성장한 부분, 제 스스로 피부로 체감할 정도로 가장 내 스스로 해창주조장에서 1년 근무하면서 성장한 부분인데, 그게 뭐냐면은, 저는 거짓말을 안 하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성격이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41살에 나서 막둥이 아들로 태어나서, 솔직히 말해서 우리 부모님이 아들 낳으려고 딸 셋 낳고 나를 낳은 건데 내가 얼마나 버릇없이 컸겠어요. 솔직하게 내가 당사자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41살에 아들 하나 보려고 딸 셋 낳고 저를 낳고, 그렇게 아들 하나로 태어나서 조동으로 얼마나 내가 조동으로 컸겠냐고. 조동으로 딸 셋에 아들 하나 낳아가지고 그냥 온갖 조동으로 크면서 버릇없이 자랐거든요, 저는. 근데 그런 조동 버릇이 남아 있어서 누가 나한테 간섭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근데 제가 워낙 그런 걸 싫어하는 성격이어서, 이 간섭이라는 게 뭐냐면은, 제 스스로 느끼기에 내 자신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말은 가장 기분이 나쁜 말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게 유독 심했던 사람이라, 예를 들어서 저는 담배를 많이 피잖아요. 그러면은 담배 피는 사람에게 너 담배 좀 끊어라, 너 담배 좀 줄여라, 이 말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이고 가장 감사한 말인데도 가장 기분 나쁜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심지어 워낙 조동으로 41살에 난 막둥이로 태어나서 그 조동으로 자라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나한테 밥 먹고 댕겨라 이래도 성질을 내요. 전 진짜로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 정도로 제가 건방지고 싸가지 없고 조동으로 자란 이 조동 버릇이 많이 있어요. 제가 엄마 아빠가 아들내미 하나 날라고 그렇게 막둥이 낳아서 밥 먹고 댕겨라, 밥 굶지 마라, 밥 먹으라고, 아침밥 먹어라, 밥 먹어라, 밥 굶지 마라, 이 말을 하는데도 솔직히 그거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말이고 가장 감사한 말이잖아요. 근데 저는 저는 이런 조동 버릇이 남아 있어서 밥 먹어라 하는 것도 간섭으로 들리고, 아침밥 먹고 댕겨라 그러면 그냥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확 나빠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가 아침밥 먹어라 그러면 기분이 나빠지는 성격이거든요. 그 정도로 싸가지가 없어요. 제가 조동 기질이 많고. 근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스스로 가장 해창주조장에서 근무하면서 가장 성장한 부분이 뭐냐면은, 근래 들어서 내가 느끼는 감정이, 그렇게 기분 나빴던 말인데 담배 좀 줄여라, 담배 좀 끊어라, 밥 먹고 댕겨라, 아침 먹고 댕겨라, 몸 조심해라, 일도 중요하지만 젊었을 때 몸 관리해라, 젊었을 때 운동해라, 젊었을 때 관절 조심해라, 젊었을 때 너무 고되게 일하지 마라, 이런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감사한 말들이 이제는 기분이 안 나쁘거든요. 제가 처음에 해창주조장 근무해서 작년 12월 1일날 입사해서 팀장님이 제 팀장님이 저에게 아침밥 먹고 댕겨라, 막 이제 팀장님이 회식 자리에서 그러더라고요. 오직 제가 워낙 싸가지 없게 대답을 하니까 팀장님이 회식 자리에서, 나도 너만한 자식이 있는 아버지요,
내 친 아들 같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가 그렇게 싸가지 없게 불면은 내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냐, 이제 이런 식으로 팀장님이 나에게 하소연을 할 정도로 내가 건방지게 팀장님한테 대해 있거든요. 그 정도로 전 조동버릇이 많이 있어요. 아, 팀장님이 별것도 아니라 그냥 친 아들 같아서 그냥 챙겨주고 밥 먹고 댕겨라, 아침 먹어라,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거를 유독 워낙 조동기질이 강해서 유독 그거를 그냥 간섭이라 생각해요. 나의 프라이버시,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간섭이라 생각하고, 그런 말을 대체 나한테 왜 하는 거예요? 이러거든요. 이제 해창조장 처음 입사해서 12월 1일날 입사해가지고, 이제 주위에 이제 석원이 형님이라든가 이제 선배 형님이라든가 팀장님, 반장님 이런 분들이 이 결혼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더 늦기 전에 외국인이라도 만나라. 그리고 막 이제 장난식으로 이제 친동생 같으니까, 친동생하고 친아들 같으니까 내가 너 결혼한다 그러면 너 베트남 아가씨 소개해주리? 막 이제 이런 식의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러니까 12월 1일부터 해가지고 한 6월 중순까지는 회사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들이 우리 아버지 엄마가 하는 밥 먹고 댕겨라, 바꾸지 말아라, 젊었을 때 몸 조심해라, 막 이런 말을 기분 나빠하게 들리듯이 회사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이 그냥 기분이 너무 나쁘고 간섭 같고 나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 같고 이래서 엄청 싸가지 없게 행동했거든요. 회사에서 엄청 싸가지 없게 행동했어요. 우리 부모님한테는 더 싸가지 없게 해요. 우리 엄마는 뭔 죄로 나 같은 아들을 낳아서 우리 엄마가 바꾸지 마라, 밥 먹어라 그러면은 나 계속 그냥 안 먹어 이렇게 끝내면 되는데, 계속 엄마가 밥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럼 엄마한테 막 화내요. 저는 엄마한테 막 화내고 욕하거든요. 엄마는 그냥 아들 걱정돼서 밥 먹으라고 하는 건데 그냥 내 라이프 스타일에 간섭한다 생각하고 엄마한테 막 욕을 하거든요. 저는 그 정도로 제가 조동버릇이 강하고 싸가지가 없어요. 근데 이 버릇이 해창조장 근무하면서 서서히 사라지더니 이제 내 스스로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가 된 것 같아요. 진심으로 이제는 기분이 안 나빠요. 36이 돼서 40이 다 돼서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생각해주고 친아들 같고 친동생 같고 아들 같아서 하는 이런 어른들의 말들이 이제는 기분이 안 나쁘거든요. 왜 기분이 안 나쁜지 모르겠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기분이 엄청 나빠서 그런 말 나한테 왜 하냐고요. 그런 거 간섭하지 마요. 이렇게 막 싸가지 없게 불고 이렇게 막 그런 말을 나한테 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뭘 하고 막 그냥 대놓고 막 욕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 어른들한테. 근데 이제는 그 말이 기분이 안 나빠요.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 중에서 저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영상을 찍는데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불과 한 6개월 전, 7개월 전까지만 해도 엄청 기분이 나빠서 막 싸웠거든요. 그분들하고. 근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제 내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났어요. 솔직히 말해서 누차 말하지만 저처럼 담배 많이 피고 술 많이 마시는 사람들은요, 술 적당히 마셔라, 담배 끊어라, 담배 끊지는 못하더라도 줄여라, 담배 조심히 펴라, 젊었을 때 몸 관리해라, 이런 말이 나란 사람을 가장 생각하고 가장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36이 된 결혼정년기 저에게 때 놓치지 말고, 비혼주의자가 아니면은 때 놓치지 말고 장가 잘 가서 애 낳고 살아라. 애 낳고 사는 게 남자 인생이 훨씬 달라진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결혼은 한번 해봐야 된다. 이제 결혼에 대한 이런 어른들의 말씀들이 불과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지가 잘하지 왜 나한테 지랄이야 막 이랬거든요.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면 모르는데 전 대놓고 반박을 해요. 니나 잘하라고, 니나 잘하지 왜 나한테 지랄이냐고 막 이렇게 막 엄청 막 신경질 내는 성격이었는데, 한 6개월 전부터 서서히 내가 그게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면서 결혼에 대해서 간섭을 하든, 뭐 담배에 대해서 간섭을 하든, 술에 대해서 간섭을 하든, 아침밥 굶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간섭을 하든, 이 모든 간섭들이 이제는 나를 진심으로 생각해주고 위해주는 걱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이 사람들이 나를 진짜로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들이 나를 진짜 아껴주는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이 왜 그렇게 내 스스로가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난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내 스스로가 변했어요. 이제 그런 말들이 기분이 안 나쁘니까요, 한 6개월 7개월 전부터는 그런 말들이 기분이 안 나쁘고 내 속으로 드는 생각이, 아, 저 사람이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나를 진짜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저절로 팀장님을 존경하게 되고요. 저절로 지금 열심히 육아하고 있는 서곤 형님이라는 선배 형님을 존경하게 되고요. 지금 열심히 그 처자식 밥 먹이려고 노력하는 반장님을 존경하게 되고요. 또 과장님을 존경하게 되고요. 차장님을 존경하게 되고 대표님을 존경하게 되고, 저는 어지간해서 사람을 존경하는 성격이 아닌데, 아니 그냥 진심으로 회사의 선임이나 상사로서가 아니라 나의 인생의 선배로서, 나보다 인생을 더 사는 인생의 선배로서, 그냥 그런 어른들이나 형님들의 말씀들이 내 인생의 선배로서 그냥 존경심이 이렇게 서서히 올라오더라고요. 회사에서 그렇게 내 태도라든가 내 패러다임이 달라지니까 이제 부모님에 대한 패러다임도 서서히 바뀌어가고 있고, 그렇게 간섭으로 들리고 기분 나빠했던 말들이 이제는 진심으로 걱정으로 받아들여지고, 나에 대한 애정으로 받아들여지고, 나에 대한 사랑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해창주점 근무한 지 1년 차에서 가장 크게 성장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솔직히 뭐 술을 만드는 주조 기능이라든가 어떤 업무적인 테크니컬적인 기능적 부분이라든가 또 재테크 같은 이런 주식에 관련된 기술들은 저는 원래 잘했습니다. 원래 꼭 술을 만드는 주조하는 일이 아니더라도 뭐 어떠한 일이든 간에 저는 어깨너머로도 다 마스터할 수 있는 타고난 지능이 있거든요. 저는 남들보다 좀 지능이 높아요, 제가. 그래서 어깨너머로도 충분히 일은 잘할 수 있고, 기능적이고 테크니컬적인 부분은 충분히 이 해창주점장이 아니어도 충분히 잘할 수 있고, 다른 일도 잘할 수 있고, 뭐 자산주식도 해창주점장이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도 잘할 수 있는데, 이 업무적인 부분을 떠나서 나의 애티튜드가 해창주점장에서 근무하면서 나의 애티튜드가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난 게, 이게 해창주점 1년차에서 내가 가장 크게 성장한 부분입니다. 내 스스로 내가 피부로 체감할 정도로 나의 패러다임이 달라졌어요. 그렇게 기분 나빴던 말들이 이제는 관심으로 느껴지고, 걱정으로 느껴지고, 사랑으로 느껴져요. 이렇게 내 스스로가 그렇게 마음이 달라지니까, 태도가 달라지니까 저절로 윗분들을 존경하게 되고, 저절로 인생 꼭 직장에서의 상사와 오너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나보다 인생을 더 산 인생 선배로서 그렇게 존경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지금 저와 같은 성향을 가진 이런 MZ 성향의 청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근래 들어서 해창주점 1년차에서 변화된 태도의 변화, 패러다임 시프트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 see you later.